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후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의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아직까지 환자의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요, 이 SH 서울주택공사잖아요. 서울도시주택공사. 여기 사장을 임명하는 건이 아주 중요한 현안이었어요. 그동안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오세훈 시장이 임명하려고 했던 그런 내정자들이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임명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서울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15일 날, 내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5일 날 이 김원동 사장 내정자를 공식적으로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서울시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은요, 임명을 강행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김원동 사장의 경우에는요, 경실련 출신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요, 본인이 이제 사장이 되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내년 초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 예약자를 도입해서 시행 준비를 하겠다라고까지 밝혔고요. SH공사 이윤까지 포함해서 30평대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 원짜리, 그 외 지역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방식으로요, 강남과 서초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5억 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부지는 서울의료원 후보지로는, 그 다음에 세택, 그 다음에는 수소역 공영주차장을 꼽고 있고요. 이 반갑 아파트는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형입니다. 자,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은, 오세훈 시장은 후보 때부터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거론하면서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동 사장이 취임할 경우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김원동 사장을 강행할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TBS 예산 삭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원순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았던 부패 의혹이 있던 사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오세훈 시장의 방향대로 추진하려면요,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 김원동 사장의 이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큰 이 견제와 그리고 이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현재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김원동 사장 전임자 2명을 시의회에 말하자면 요청대로 임명을 안 했는데, 이번 김원동 사장까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는요, 이게 바로 레임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장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 시민의 강력한 지지가 따르는 그런 정책과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는요,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거를 단순하게 이념적으로 우리는 보수니까 오세훈 시장 지지한다, 중도니까 좀 오세훈 시장 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시정의 바람직한 운영, 그리고 서울시 마찬가지로 경영이잖아요. 이게 서울시가 마이너스 경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말하자면 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횡포,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민주당 시의원들, 내년 6월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견제 분위기,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도요,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이 서울시 도시주택공사 사장을 이유 없이 이건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 전부 심판 대상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선관위 동향인데요. 이 선관위 동향 지금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선관위가 지금 지난번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산자부 차관. 뭐냐면은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지난 8월 달에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에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는 빨리빨리 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걸 한 거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 차관이요, 지금 대전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선관위가 매우 참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뭐냐? 지금 여가부 차관 그리고 이 과장급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미 여가부 이 차관과 과장급 직원, 이 여당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날 여가부 내부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 내용이 뭐냐면 여가부 차관이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여가부가 지난 7월 말쯤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열었고 과장급 직원들에게 회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여가부의 선거 개입이나 마찬가지, 선거 개입이잖아요. 뭘 통해서? 공약 지원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운하가 말이죠. 이 김기현 당시 시장, 말하자면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 한쪽에서는 수사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산재보 병원 건립의 타당성 이거 없다,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김기현 당시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이 산재보 병원, 이걸 맞이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딱 결론을 내려서 공약을 백조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디다 갖다 줬느냐? 송철호 시장 쪽 공약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공약 지원 혐의도 울산시장 선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 산업부하고 그 다음에 여가부가 공약을 지원하는 작업을 공공연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공직선거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획 같은 데 참여하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이렇게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그리고 여가부가 이렇게 고위공무원 이 정무직이 나서서 지금 앞장서서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요, 선거 관련 혐의로 공무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번 산업자원부는요, 검찰 수사를 이제 의뢰했고 거기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고발했어요. 자, 그래서 선관위는 뭐라고 입장을 밝혀주고 있냐면,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향후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이 A씨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 7월 달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가부 각 실국의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장급 공무원 A씨는 회의를 거쳐서 잘 정리해가지고요, 이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말하자면 포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차관은요, 어떤 일을 또 했느냐? 여가부 차관은 취합한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해당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선거 관여 책임자 중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에요. 이거 정영애 장관을 대검에 말하자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영애 장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고발했는데 이번 선관위 고발에서는요, 장관은 뺐어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조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2명만 고발했다. 그러니까 장관은 혐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차관이 말이죠, 이렇게 엄중한 여당 지원 이 공약 개발 작업을 하는데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다고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장관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묵인 또는 승인해줬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장관도 당연히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단순한 이탈을 넘어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권 선고를 하려다가 들킨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여가부는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 과제 개발 회의이지 선거법 위반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참 이걸 국민들이 믿겠어요? 예. 중장기 정책 과제 개발이다. 선거 공약 지원이라는 게 당면 과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잖아요. 선거할 때. 당연히 이거는 선거와 관련된 정책 연구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가부 차관 말하자면 대검에 고발됐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준석 당원 소환제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국민의 홈페이지 댓글이 꽉 지금 차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완탑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인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변인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어서 당원 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는요,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본부장 해서 이 본인과 부인과 장모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름도 잘도 붙여요. 본부장.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한 대 맞으면 내가 2대를 돌려서 복수해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일종의 이제 당 대표로서 이제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단 주머니 2개를 준 데 이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생각이라고 들죠. 아니 야당 대표가 야당 후보를 끝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법률적 공세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지금 치밀어 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강력히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방어 또는 공격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지만은요, 지금 상황인 만큼 이거 반 윤석열 아니야? 이래서 당원 소환제까지 나왔는데 조금은 의외다라는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KBS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가 본부장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본인과 부인과 장모 의혹을 지금 여당에서 뻥튀기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저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이고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에서 금도를 깨기 시작하는 부분들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저희가 정당 차원에서 가족의 문제를 제가 당대표 입장에서 언급을 안 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원래 한 대 맞으면 2대 돌려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요, 어쨌든 그렇게 선거가 저열해지는 것은 안타깝고 기본적으로 선거에 있어가지고 여러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인 지금 대장동권으로 상당한 지지율을 하락고 겪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그렇다면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열과 성을 보여야지 이 본부장 같은 걸로 가지고, 즉 본인 부모, 장모 이런 걸 가지고 시비하고 이 소송 아니면 디스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보수가 했던 것처럼 머리를 깎고 단식하고 해가지고 격앙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계속 지적할 것이다. 그게 더 이재명 후보한테 뼈가 아플 것이고 앞으로 지켜봐라. 이재명 후보가 특검 안 받고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간만에 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참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인사 정책이고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월선 원전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원주,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경제수석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을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월성 1호기 조교 폐쇄를 주도한 5인방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원주이고 백운규 당시 장관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박원주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자원실장이 1급이거든요. 그 밑에 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이가 있고 과장 정종영이가 있고요.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정재훈이가 있어요. 한수원 사장. 이렇게 5인방이 제일 중요한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백운규 공소장 이런 데 보더라도 지금 이 혐의가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의 신분에 있습니다. 자, 이 박범계도 물론 피의자고요. 추미애도 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다 임명했듯이 이 경제수석 박원주가 이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공소장이에요. 이름이 박원주 이름이요.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세요? 16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임명을 모르고서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 한 건지 둘 다 문제가 된다. 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임명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강행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검찰에서 공소장에서 뭐라고 이 박원주 수석한테 적시가 되어 있냐면 2017년도에서 18년 산업부에 에너지자원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백운규 직무를 보좌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방안 검토, 수립, 실행 이런 업무를 총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 박 수석은 2018년도 4월 하급자였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이 사람은 누구냐? 정종영이에요. 정종영. 이 사람을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수력원자력 사람들이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원전을 제대로 못 돌리면 어차피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말이죠.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또 언급을 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외부 용역을 받은 회계법인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내기도 전에 현 정권에서 월성 1호기 못 돌아가 딱 결론을 내려놨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말이죠. 2018년도 9월에는 특허청장으로 영전을 시키더니 이번에 이제 경제수석이라는 자리까지 딱 앉힌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요. 이렇게 앉혀가지고 대전지검의 검찰 수사, 추가적인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압박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미 말이죠. 이 백운규하고 산업부 산업정책관 이런 사람들 3명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어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도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도 굳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지검은 지금 현재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기소 의견 확고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밑에서 실행에 옮긴 이 박원주 정책수석 임명된 이분의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강행하는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뻔뻔스러운 이 내로남불 우리가 참 봐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도 내년도 정권 교체에 말하자면 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필연성을 더 한 단계 높여주는 중요한 인사상의 실패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원주 신임 경제수석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박원주 수석은요 광주 송원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행시 31회로 공직에 투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말이죠.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심야에 긴급 이송한 구급대원들 이미 여러분께 보도 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9시에 말하자면 분당 소방서에 불려가가지고 질타를 받았다. 왜 VIP인데 이 사전에 보고를 제대로 안 했느냐, 누락했느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그분들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했다.
질책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분당 소방서는요 구급대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근무조까지 조정하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분당 소방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분당 소방서장에 대한 행정적 징계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그야말로 분당 소방서장의 재량권 일탈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도 알아볼 수 없었다. 모자도 쓰고 딱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고 또 누군지 알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또 VIP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보호 대상도 아니니까 당연히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구급대원들은 아주 훌륭한 공직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근무조까지 바꿀 정도로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그래서 분당 소방서의 이러한 인사 조치와 그리고 일종의 이건 징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경기도 소방당국에서요. 직접 분당 소방서에 대해서 그야말로 박범계가 잘하는 감찰 조치를 좀 해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인사 감사가 꼭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한 분당 소방서 지휘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야방송 한 편을 더 해드리고 저도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심야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